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 내용은 연준은 왜 자산시장의 하락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혼란의 고용보고서, 오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이 자산시장의 하락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연준이 자산시장의 하락을 원하는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 그리고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의 하락, 그리고 노동시장에 노동자들이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물가 상승이 계속될 거라는 기대감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니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지금 물건을 사야 된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소비는 증가하고 물가 상승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임금 협상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곧바로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내 월급이 늘어나는 거고, 내 월급이 늘어난 만큼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엔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고정비 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시켜 버립니다. 또다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다시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노동자들은 다시 임금을 더 올려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사이클을 타면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자산의 가치와 노동 참여도의 관계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근로소득의 가치가 훼손됩니다. 예를 들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주식 계좌에 5억이 넘는 자산이 있고 매월 3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면 이 노동자가 과연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 구매한 부동산 가격이 단숨에 3배가 올라서 총 자산이 220억이 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노동자가 일을 하려고 할까요? 돈맛을 봤는데. 당장이라도 대출받아서 부동산 경매 받으려고 뛰어다닐 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라는 거죠. 현재 미국 기업들의 채용 공고에 비해서 노동자의 수가 현저히 작습니다. 보시면 2020년대 굉장히 높았던 노동 참여도가 코로나 이후 다시 회복은 했지만 그 이전 코로나 이전의 수준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2020년, 2021년 유동성 확대를 통한 초과 수입으로 조기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조기 은퇴하신 분들의 연령대가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인구가 노동자들이 조기 은퇴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유행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외국인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가? 미국은 지금 자국 우선주의, 즉 자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곧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유권자가 싫어할 만한 이런 자국 우선주의에 반대하는 정책을 펼치면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정치인이 감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현재 상황은 이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국 내에서 노동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조기 은퇴한 노동자들의 자산 가치를 하락시켜서 근로소득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 임금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용 수요보다 노동자의 공급을 늘리거나 또는 기업의 고용 수요를 꺾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은 고금리 정책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노동 참여율을 높이고 수요를 파괴시켜서 기업의 생산량을 줄이고 결국 기업의 일자리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졸트에서 채용 공고 지표가 떴습니다. 이전에는 1020만 8천 개의 채용 공고가 올라왔었는데 시장에서 예측치는 1000만 개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채용 공고가 좀 줄어들어서 1000만 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까보니 1071만 7천 개의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기업은 채용 공고를 더 늘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임금이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임금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미 노동부에서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0월달 비농업 부분 고용이 26만 7천 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실업률이 3.5%에서 3.7%로 상승을 했습니다. 임금 상승률 5%에서 임금 상승률이 4.7%로 그 상승세가 약간 감소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와 이러면 12월에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줄이는 거 아니야? 라고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면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주식은 떡상하고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조기 은퇴를 할 수 있는 거냐? 결론은 이겁니다. 희망회로 돌리지 마라. 아직 멀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반등한다고요.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중간에 반등을 한다면 이거는 그냥 단기 상승인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연준이 파월 의장이 나와서 내가 선반영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인플레이션 아직 안 잡혔다.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다. 똑같은 방식으로 FOMC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실망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연준은 왜 자산시장의 하락을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주가를 끌어올렸던 고용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다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